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앞에 놨습니다. 날씨가 건조합니다. 목이 계속 마르네요. 오늘은 5월 24일로 1년 중 144일째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난 역사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1980년도 대한민국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1979년도 10월 26일 날 저녁 7시 50분경에 서울 종로구 공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부하 경호원이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 등 6명을 사살했던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장소가 김영삼 대통령 때 철거하고 그 장소에 무구화공원이라는 시민공원을 만들어서 그 흔적을 지워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5월 10일부터는 그 장소나 청와대와 함께 영원히 역사 뒤안길로 물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수형을 받았는데 루머가 많았습니다. 그가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 했을 때 근데 그가 바보니? 뒷백 없이 그냥 박정희를 죽였겠니? 글쎄, 그렇죠. 그 단독 공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한 개도 없이 그렇게 후닥닥 자기들 그 제자들 경호하는 거 와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날 봐서 감정적으로 하니까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벌여야 되겠다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했겠냐? 누가? 네가 그런 일을 저지르면 그 뒤는 우리가 알아서 해줬구만.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그렇게 처리를 해라. 그러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럼 누가 있었겠나? 그 뒤에는 미국이 있다. 그때 당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죠. 그거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어떤 목적과 의지와 자기를 그 배경 한 개도 없이 저질렀겠나? 아직까지도 미국.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저질렀는데, 꼼짝없이 그냥 재판하고 그냥 끝까지 가서 오늘 사형을 집행이 된 거죠.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그냥 쇼스트 걸다. 김재규는 살아있다. 안 죽었다. 왜 엄격히 따지면은 전두환 씨도 김재규를 김재규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재규가 그러니까 미국으로 김재규를 빼돌렸다. 이런 얘기도 그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그 김재규의 묘소도 있고요. 그 묘소에 비석도 있고. 그 묘는 가짜로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언할 때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의사 김재규 아니면 무슨 장군 김재규로 써라 해서 의사 김재규로 비석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돌로 그 의사라는 걸 다 지웠던 일, 비석도 빼버렸다는 일, 이런 일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역사를 이제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역사를 바꿨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그런 일이 없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지 않았을 그 후에 우리나라의 흐름 지금이 어떻게 됐겠느냐. 어떤 소설가나 이런 분들이 그 시해가 없이 박정희 대통령이 끝까지 가는 자기 추리로 한번 소설을 쓰는 분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아직까지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에티오피아가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2010년도는 5월 24, 5.24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5일
오이사 조치라는 거는 피난 그 천안함 있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조치입니다. 여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2010년 정도 발표된 대북 제재 조치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인 PCC 772 천안함이 이제 피격돼서 침몰됐습니다. 그 정부는 조사한 결과 천안함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정에 어뢰 공격을 받아서 침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5.24 조치 내용에는 북한 선박의 남쪽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한다. 두 번째, 남북 교역을 중단을 한다. 세 번째, 국민의 북한 방문을 불허한다. 네 번째,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를 하겠다. 이 조치가 있은 후에 근 10여 년간 북한하고 단절이 됐던 일입니다. 이 천안함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도 말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은 뭐 좌판이 뭐 이렇게 왜냐 그때 당시 미국하고 한국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할 때입니다. 그럼 그 바다 안에서 지금 그 외형에서 미국 군함도 와 있고 한국 군함도 와 있어서 그 지금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그 중간이죠. 그 중간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잠수함이 와가지고 어뢰를 쏴서 침몰을 시켰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 해역이 지금 미국하고 같이 있어 하는데 그럼 그게 미국 배였으면 어떻겠느냐? 그럴 수 있겠노?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 그럴 수 있겠느냐? 아무 우리나라 군인하고 미국하고 서로 군사 훈련하는데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아 가지고 미국의 잠수함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지 않느냐? 그래 놓고 북한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 있다 하면 그랬었다 하면 뭐 대한민국 발붙여 못 살 겁니다.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도 처음엔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그게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은 뒤에 정상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2013년도 서울 메트로 환경이 설립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 2호, 3호, 4호선 120개역입니다. 5개 차량 사업소 및 전동차 2114동에 대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 메트로 현 서울교통공사가 설립했습니다. 청소 및 시설 관리죠. 정비 업무 전문기. 이번 뭐 지하철의 문제들이 자꾸 생기면 뭐 서울 메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 교통공사로 바뀌어졌죠. 그걸 뭐 본인들이 안 하고 누구한테 또 하청을 줘가지고 또 지하철 문 여닫는 거 문제의 사고가 나가서 네가 책임이 내가 책임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서울 메트로라는 얘기입니다. 2013년도 만들어져서 지금 서울교통공사로 바뀌었죠. 2018년도 북한이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시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트럼프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핵실험 더 이상 안 하고 뭐 그 조치해서 한번 만난 뒤에 가가지고 입구만 이렇게 뭐 허물었다 이런 얘기도 자기들이 해놓고 사진만 찍어서 보여줬으니까. 요새는 그게 풍계리 핵실험 그걸 다시 복원을 해서 핵실험하는 징조가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언론을 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생일 있는 분 유명한 분 한번 보겠습니다. 1958년도 최동원 야구 선수죠. 최동원 선수가 2011년도 아쉽게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1962년도 여자대학교 15대 총장인 김최경희 씨가 오늘 생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영화배우 김영호 씨 있습니다. 김영호 씨가 그 전에 1967년 5월 24일 배우인데 충북 충주 출신이고 그는 대중 가수 활동도 했고 당시에는 팝 발라드 록 음악을 시도도 했고 그의 대표작은 드라마 야인시대, 영화 방관아, 미인도 등이 있습니다.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멋진 연기를 보였는데 요즘엔 씀하고 조용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해서 이상하다 이랬더니까 이유는 1919년도 희소암인 육종암으로 허벅지를 절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분은 그 액션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투병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빠른 건강 회복으로 대중 앞에 우뚝 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1975년도 배우 오희진 씨, 1977년 서재웅 씨 야구 선수, 또 86년 백옥담 배우, 야구 선수 김형민 씨 87년소, 가 오늘 생일입니다. 이혜림 배우가 94년대 오늘 배우입니다. 이혜림이 누구에게 얼마 전에 결혼했지 아마요? 이경규 씨 딸입니다. 코미디언 이경규 씨 딸 이혜림 씨도 영화 배우로 출연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한민 씨 95년생 오늘 생일입니다. 오늘 기일을 만난 분 보겠습니다. 아까 사건 사고식에 봤죠. 본인이 스스로 있든가 아니면 노한으로 자기 생명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 받아서 그 제명을 다 하지 못하고 한 김재규 씨가 오늘이 기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학봉 씨, 이것도 5.16 혁명 당시에 그 주체 세력이었던 이학봉 씨도 2014년도 오늘 갔으니까 기일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한매 말씀 진언을 한마디 해 드리겠습니다. 금강역사라고 합니다. 금강역사는 모든 용기를 북돋워 주는 우리의 신장입니다. 금강역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금강역사 하면 거진 다 여성 보살 같아요. 어떠냐? 웃도리를 이렇게 벗어서 듀오로 해서 이렇게 질끈 묶는 거 있죠. 허리에다가. 웃도리 이렇게 벗어서 이 소매를 여기 허리에 내가지고 이렇게 질끈 푹 맺는 거. 바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이 금강 역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들에 가든가 등산하든가 또 이렇게 산책할 때 한번 보세요. 남자분들은 그렇게 없는데 여자분들은 웃도리 훅 벗어가지고 허리에다 뿔끔 묻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살들은 다 금강 역사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여자가 아줌마 됐다가 미스가 아줌마 됐다가 엄마 됐다가 아줌마 됐다가 또 할머니 됐다가 뭐 몇 번 바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강 역사 그렇게 나의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 신장입니다. 도와주는 게. 그래서 나는 용기가 소침하다. 우리 아들이 용기가 이랬다. 남편이 요새 의기소침하다. 내가 요새 우리가 항상 그러면 아이고 우울증 오는가 보다. 나 용기가 없고 희망이 없고 뭔가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럴 때 옴 바라 리다훔, 옴 바라 리다훔, 옴 바라 리다훔 이렇게 계속 진언을 하면 언젠가 자기가 모르게 용기와 온기가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본전 미천드는 거 아니잖아요. 스님 한번 믿어볼까요? 믿어보세요. 손해 없습니다. 해봐서 뭐가 잘 안 되면 저희한테 얘기하세요. 그게 옴바라리다홈 자기 용기를 북돋워주기 힘이 소신껏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분 오늘도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만드시고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역사가 되는 거 남은 시간에 한번 창조해서 오래오래 두고 역사 만드는 거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역사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편히 계시고 내일 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